탈모약 바르면 머리 떡져서 못 쓰겠어요. 여성은 미녹시딜 5% 쓰면 안 되나요? 초기 탈모라는데 뭘 발라야 하죠? 탈모 관련 이야기 어느덧 3편째인데요. 자, 1편에서는요. 탈모 관련 오해와 진실, 2편에서는 탈모의 종류와 셀프 진단법 알려드렸으니까 놓치신 분들은요, 지난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오늘 3편에서는 탈모약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탈모 관련 바르는 약, 약 종류가 많아서 정말 헷갈리죠? 하지만 카테고리를 딱 2개로 나누면요, 정말 쉬워져요. 오늘은 이 2가지를 내 탈모 타입에 맞게 고르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탈모 약에 대해서, 특히 바르는 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현재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현재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치료 옵션에는 우선요, 자, 크게 우선은 탈모약은 전신, 그러니까 먹는 약과 그리고 국소, 얘는 바르는 약,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먹는 약은요, 사실 여기 들어있는 이 약들은 다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자,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이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약들은 우리가 먹어서 전신으로, 그러니까 DHT, 우리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바뀌고 이 DHT 때문에 탈모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게 생기는 걸 억제해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먹는 약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문제점들이 있죠. 먼저 여성에게는 금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용 탈모에게는 먹는 약으로 쓰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임신 가능성 있는 여성에게는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역시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부작용, 특히 성기능 관련된 부작용이 가능하다는 게 좀 문제점이죠. 성욕이 감소한다거나 발기부전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 이 가능성은 있기는 한데요. 굉장히 흔한 그런 부작용은 아니라는 건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약을 드시다가 이러한 불편함이 있을 때는 상담을 통해서 약을 조정하거나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중추신경계와 기분 변화의 가능성이 보고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기 복용했을 때도 아무래도 부담이 있죠. 매번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 대부분이 보험이 안 되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이때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먹는 약은 이렇게 처방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제한점이 있으니 바르는 약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바르는 약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바로 미녹시딜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미녹시딜이라는 거는 성분이고요. 이 성분으로 된 약들이 각 회사마다 워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녹시딜 성분의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빠르게 탈모의 진행을 억제하고요. 굵기 증가하는 역할도 하는 거라서, 그리고 유지 관리도 필수적이라서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고 이미 사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미녹시딜 성분은요, 이렇게 작용 기전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작용 기전이 혈관 확장입니다. 즉 우리 두피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키면 혈관 안에서 혈류가 돌면서 영양 공급이 되니까 빠르게 모낭에 영양을 공급해주니 탈모가 진행되는 걸 억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발의 이 주기 중에서도요, 성장기를 연장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모낭세포를 좀 더 많이 만들어내는, 모낭세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염증을 좀 줄여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미녹시딜 성분의 약에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제가 그냥 여기 띄워놓은 것만 이 정도지 사실 약국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회사의 약들은 다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크게 나눠보면 미녹시딜 성분이 5% 들어있는 거, 미녹시딜 성분이 3% 들어있는 거, 미녹시딜 성분이 5% 들어있는데 폼 형태로 나오는 것,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5%와 3%짜리는 액상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스포이드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안에 들어있는 캡을 바꿔서 끼우면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뿌려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5%짜리는 남성형 탈모에만 쓸 수 있고요. 3%짜리는요, 여성형 탈모와 남성형 탈모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퍼센트가 높으면, 용량이 많이 들어있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보통 남성분들이 5%, 여성분들이 3% 쓴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5%짜리 이 로게인 폼이나 모바렌 폼과처럼 이렇게 폼 형태의 이 미녹시딜 성분은 어떤 걸까요? 최근에 이 폼 형태의 미녹시딜 성분의 이 바르는 약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 이유가 예전에는 로게인 폼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대표적이었는데요. 최근에 여러 회사
회사에서 가필러스, 마이녹실, 미녹시, 그리고 모바렌 이렇게 여러 회사에서 이 이름으로 된 이 미녹시딜 성분에 바르는 약들이 나왔습니다. 성분은 똑같이 미녹시딜 성분이고요. 5%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독특한 점이 뭐냐면요. 5%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도 쓸 수 있고요. 여성도 쓸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평소에 5%짜리 못 쓰시던 분들이 이 폼 형태로 많이 쓰시긴 하는데요. 단 여기서 남성분과 여성분의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남성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여성분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보통 저녁에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5%짜리를 써야 되는 이 5%짜리 폼 형태의 특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원래 보통은요, 미녹시딜이 2%, 5% 이렇게 외국에서는 많이 나와서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구분했을 때 비교한 그런 자료들을 보면요, 5%짜리가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작용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분들의 정수리형 안드로겐 탈모에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5%곤이 훨씬 더 45% 더 많은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죠. 안정성 부분에서도요, 5%곤에서 약간 더 흔하긴 하지만 이게 거의 드문 정도이기 때문에 큰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5% 미녹시딜 바르는 약이 2%짜리에 대비해서 훨씬 우수한 효과를 냈다라고 되어 있죠. 피부 자극이 적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미녹시딜 바르는 약은요, 꾸준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피부 자극이 있으면 아무래도 꾸준히 쓰는데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폼 형태의 약들은 이러한 자극이 적어요. 가려움이나 따가움 같은 게 좀 적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요, 미녹시딜 성분의 액상형 제제에는요, 프로필렌 글리콜이라는 이 성분, 피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피부 자극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폼 형태의 로게인 폼이나 다른 회사에서 나온 폼 형태의 약에는 이 프로필렌 글리콜 대신에 다른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피부 자극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탈모약과 병용 시에 효과가 좀 더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엔 특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와 같은 먹는 약 같이 드시고 있으실 텐데요. 그 약 드시면서 이렇게 미녹시딜 성분의 약까지 같이 바르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영양제 많이 드시잖아요. 약용 효모 성분 들어있는 왜 우리 판시딜 제일 유명한 거, 그거 드시는 분들이 바르는 것까지 같이 사용하시면 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 폼 형태로 된 거 사용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사실 폼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다 뚜껑에 보면 이렇게 뚜껑에 이 폼 형태로 된 약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만 이 거품으로 된 폼 형태의 약을 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손으로 찍어서 두피에 톡톡톡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초기에는요, 보통 저녁에 바르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왜 아까 미녹시딜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혈관이 확장되면 거기로 가는 혈액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영양 공급에는 좋은데 초기에 그쪽으로 가는 혈액량이 너무 많아지면 순간적으로 좀 어지럼증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민한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보통 저녁에 사용하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보통 미녹시딜 성분의 약은요, 효과 나타나려면 최소 8주, 그러니까 최소 2달 이상은 꾸준하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보통 한 3, 4개월쯤부터 확실히 내가 괜찮아졌네, 모발이 좀 더 나네 라는 걸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미녹시딜 성분에 바르는 약들을 드릴 때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쉐딩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초반에 우리가 이런 그 탈모 때문에 쓰는 약을 썼을 때요, 오히려 처음에 모발이 더 빠진다, 머리카락이 더 빠진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바로 이 쉐딩 현상입니다. 새로운 모발이 자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발이 빠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 단기간에 그냥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그냥 걱정 마시고 계속 쓰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렇게 계속 쓰면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쓰다가 중단했을 때 혹시 다시 탈모가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요. 그 미녹시딜 바르는 약의 이 장기간 썼을 때의 효과를 보고요. 혹시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그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120주간 추적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2년이죠. 자, 그 중에서 96주 동안 이 미녹시딜을 계속 썼어요. 한 2년은 썼는데 그때의 불편함은 없었는지 그리고 효과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치료 효과를 보면요. 여기서도 나오죠. 오프로군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았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치료 중단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면요. 24주 이내,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이 처음에 가져갔던 이 탈모 치료 효과가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미녹시딜 성분에 바르는 약은 썼을 때 한 2달에서 4개월 전부터 썼을 때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근데 이게 쓰다가 2년 정도, 2년 이상 써도요, 안전하게 뭔가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쓰다가 중단을 했다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미녹시딜 성분에 바르는 약을 드릴 때 말씀드리는 건 이게 정말 진짜 좋은 약이고 효과도 너무 좋은데 가장 큰 단점이 중단하면 다시 탈모가 시작된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모 치료 효과를 지속하려면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액상으로 된 것과 미녹시딜 성분의 폼 형태로 된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성분은 어차피 미녹시딜 성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차이는 없고요. 그냥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의 차이, 어떤 게 좀 더 부작용이 적느냐, 그리고 좀 더 용량 대비 가격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냥 액상으로 된 거 사용했을 때 큰 불편함이 없었다 하면요. 용량 대비 가성비가 좋은 미녹시딜 액상으로 된 약을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 액상으로 된 걸 계속 쓰셨는데 피부 자극이 좀 있다, 아니면 약간 두피가 떡진다, 아니면 자꾸 액상으로 된 건 흐를 수 있잖아요. 흘러내리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폼 형태 드리면서 이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라고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녹시딜 역시 굉장히 좋은 약이고 효과도 좋은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액상으로 된 거는 끈적임, 떡짐, 냄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이 사용했을 때 이게 스타일링 할 때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쉐딩 효과, 그 초반에 약간 오히려 더 모발이 많이 빠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것도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피 자극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소적인 이렇게 바르는 제형의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액상으로 된 거는 말릴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흐르거나 말려야 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약은 가장 큰 단점은 우리가 이 안드로겐성 탈모,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DHT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DHT 자체를 조절하는 건 아니죠. 그냥 그쪽으로 가는 혈류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자체를 잡는 성분은 아니다라는 거, 그게 바로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약들의 한계점, 강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때 전신 억제제, 그러니까 먹는 약은 강하지만 위험 부담이 있고요. 미녹시딜 바르는 약은 편하지만 DHT라는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치료 공간을 채우는 게 바로 제가 오늘 좀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 엘크라네릴입니다. 자, 이 미녹시딜은 되게 많이 알고 계시고 이 피나스테리드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엘크라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요거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엘크라넬 알파액이라는 이름의 약인데요. 성분은 알파트라디올입니다. 보시면 효능 효과에 보면 경증 여성형 탈모증, 그리고 경증 남성형 탈모증의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쓸 수 있고 남성분들도 쓸 수 있는데 경증일 때, 그러니까 초반에 썼을 때 효과가 좋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역시 액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3ml를 이거를 환부에 발라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피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액상으로 된 걸 펴서 바르는 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성분은요, 사실 알파트라디올이라고 돼 있는데 에스트라디올, 우리 왜 여성분들 여성 호르몬 있죠? 그 성분이랑 비슷하게 생긴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성 호르몬처럼 생겼지만 여성 호르몬의 작용은 없고요. 전신 흡수도 없다라는 거는 바르는 제제이기 때문에 우리 약 먹으면 막 부작용 나타나잖아요. 그런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자, 이게 왜 엘크라넬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사실 제가 약국에 있어 보면 요새는 남성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여성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탈모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고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젊은 여성분들에게는 사실 여성형 탈모가 그냥 비율로 봤을 때는 되게 적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왜 엘크라넬이 효과가 있냐면요. 이게 보통 여성분들은 복합적으로 탈모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아서 휴지기 탈모처럼 나타나는데 약간 모발의 굵기도 좀 얇아지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복합형, 그러니까 즉 여성형 탈모와 휴지기 탈모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젊은 여성분들은 특히나요, 미니어처가 빨리 오지는 않는데 오기 시작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즉 모낭이 이렇게 얇아지기 시작하면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빠르게 이거를 잡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초반 경증일 때 쓸 수 있는 엘크라넬이 여기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젊을 때 쓰는 것이 가장 적은 약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타이밍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젊은 여성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미녹시딜의 수능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끈적이고 그리고 낮에 바르기가 좀 어렵고 두피에 자극이 있고 이래서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제형적인 부분에서도 엘크라넬이 좀 경쟁력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자, 엘크라넬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루에 한 번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보면 입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입구를 살짝 하고 딱 돌리면 열려요. 열려서 두피에 그대로 대고 꾹 누르면 안에서 액상형 약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전혀 뭐 이렇게 떡지거나 이런 기름지는 거 없이 그냥 산뜻하게 마무리되고 잘 마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짧게만 엘크라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아까 알파트라디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여성 호르몬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성 호르몬 작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여성분들의 몸에 있는 그 여성 호르몬은요 17 베타 에스트라디올이고요. 지금 알파트라디올은 17 알파 에스트라디올이에요. 이게 여기서 봤을 때는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이성질체라고 해서 손바닥, 오른 손바닥과 왼 손바닥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엘크라넬은 여성 호르몬처럼 생겼지만 여성 호르몬 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가 보면 DHT가 문제인데 DHT를 만들어내는 이 5알파 리덕테이즈 이 부분을 억제하는 작용이 먼저 있고요. 두 번째 작용은요, 아예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는 걸 억제하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에서 DHT가 만들어지니까 이 전구 물질 만들어내는 걸 억제하는 거죠. 그 다음은 우리 테스토스테론에서 보통 이 DHT로 가는 길도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길도 있거든요. 그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돕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통해서 이 엘크라넬이 여성형 탈모 그리고 남성형 탈모에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여성형 탈모는요, 이게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국소적으로, 그러니까 이 DHT가 자체가 좀 많아지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 유전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DHT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 그리고 DHT가 많이 만들어지는 걸 좀 억제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세 가지 기전을 통해서 엘크라넬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크라넬은 이게 바르는 거니까 먹는 약에 비해서 부작용은 적고요. 그리고 미녹시딜이 가지고 있는 초반에 두피 모발이 많이 빠지는 그 쉐딩 현상도 없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실제 임상적으로 근거도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동일하게 3ml씩 썼을 때 7.5개월 평균적으로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 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남성분들에게 모두 모낭의 활성 증가했고 그리고 탈모가 진행이 되는 걸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외에도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분들,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8개월 정도 진행을 한 건데요. 이게 4개월 정도 진행을 했을 때부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앞에서 그 미녹시딜 성분에 바르는 약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런 바르는 약들은 3, 4개월 이상은 꾸준하게 썼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썼을 때 아니면 실제로 뭐 1, 2주 정도 썼을 때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1, 2주 정도 썼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 사실 그런 약이 아니다. 한 3, 4개월은 쓰면은 꾸준하게 써야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제가 엘크라넬을 좀 더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엘크라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근데 이 엘크라넬의 경우에는 이 전신에 있는 이 DHT는 그대로면서 모낭 주변에 있는 DHT만 선택적으로 낮추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3중 3번의 기전을 통해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여성 호르몬 작용은 없고 남녀 모두 사용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안정성 부분에서도 특별한 그런 부작용 없이 두피 자극도 적으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꾸준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끈적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꾸준하게 써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나 아니면 끈적거림, 떡짐 이런 게 있으면 되게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엘크라넬의 경우에는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휘발성 강한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증발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약간 오히려 산뜻한 마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끈적임 없이 매일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그래서 사용 가능 기간의 부분에 대해서도요, 엘크라넬 역시 미녹시딜처럼 꾸준하게 사용 가능한 약이기는 한데요. 임상적으로는 봤을 때는 현재까지 한 1년까지는 임상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게 있는데요. 3년 이상의 아직 연구 결과들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용하는 걸 보았을 때 3년 이상 써도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 탈모약의 시장을 보고 탈모약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약들을 생각을 했을 때요, 이 염증 부분에서, 염증 영양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영양제들을 많이 쓸 수 있고요. 혈류축, 그러니까 혈관의, 그러니까 뭐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고 하는 면에서는 미녹시딜 성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 위에 있는 DHT 축을 담당할 만한 약이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드린 엘크라넬이 바로 이 축까지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녹시딜이 정말 좋은 약이지만 미녹시딜만으로는 안 됐던 그러한 부분들을 엘크라넬이 가진 강점을 통해서 함께 잡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초기 여성 탈모인 부분들에게는 엘크라넬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중등도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미녹시딜과 엘크라넬을 함께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썼을 때요, 6개월 이후에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 이렇게 모발 수도 더 증가하고 모발 굵기도 더 증가했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 좋게 두 가지를 같이, 이럴 땐 보통 엘크라넬을 아침에, 왜냐면 엘크라넬은 떡짐이 없으니까요, 아침에 쓰시고 저녁에는 미녹시딜 성분으로 된 걸 함께 쓰는 거, 이런 방법도 많이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는 영양제와 미녹시딜로만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요, 이걸로 충분히 효과가 없으셨던 분들, 아니면 난 좀 빠르게 효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양제와 미녹시딜 뿐만 아니라 엘크라넬까지 함께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초기에 조금 두피 모발이 좀 얇아지는 것 같다, 볼륨이 예전보다 좀 감소한다 싶을 때는 엘크라넬만 단독으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두피가 벌써 노출이 되는 거, 그러니까 좀 듬성듬성해지는 게 벌써 느껴진다라고 하시면요, 그때는 효과가 빠르고 좀 미녹시딜까지 함께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성장기를 자극하고 그리고 모낭을 보호할 수 있는 엘크라넬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두 가지 다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는 약이지만 유지기에까지 두 가지를 계속 쓰시는 게 뭐 비용적인 부분이나 사용하시는 불편함에 좀 부담이 되신다면 그때는 엘크라넬로 꾸준하게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당연히 남성분들도 엘크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신 부작용도 적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남성분의 경우에는요, 앞에서 설명드린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그리고 미녹시딜 이런 게 훨씬 더 효과가 강력하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엘크라넬을 막 추천드리기보다는요, 만약에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먹는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생겼던 분들, 아니면 이거를 어떤 요인 때문에 못 먹는 분들이 좀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먹는 약과 미녹시딜 바르는 걸 사용했을 때 두피 자극이 좀 있었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혹시 초반인데, 아주 초반인데 약간 가족력 있으신 분들, 그리고 모발이 좀 얇아지기 시작했다. 근데 나는 좀 부담 없이 그냥 약을 써보고 싶다, 부작용 없는 약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남성분들에게 엘크라넬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지기, 꾸준하게 쓸 수 있는 약을 찾으실 때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말씀드릴 건 탈모로 인해서 탈모가 있어서 쓰는 이런 바르는 약을 쓰실 때요, 많이 하시는 실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외용제, 바르는 약의 경우에는요, 흡수 조건에 따라서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발라도 효과가 없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몇 가지 질문을 드렸을 때 아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젖은 머리에 바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미 두피에 물기가 있으면요, 약을 아무리 발라도 약물의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약물이 흡수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항상 샴푸 후에 완전히 두피를 건조한 이후에 사용하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 건조되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지나고 나서 써야지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바르는 약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미녹시딜, 엘크라넬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가끔 나 효과 빨리 보고 싶어 그래서 바르는 양을 많이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듬뿍듬뿍 바르시는 분들. 근데 이 피부는요, 흡수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바른다고 해서 약효가 더 세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너무 발랐을 때 두피의 자극이나 아니면 뭐 모낭을 막아서 이 염증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약마다, 우리 미녹시딜 같은 경우는 1ml 정도 바르고요, 엘크라넬은 3ml 바르잖아요. 이러한 양을 적당히 잘 맞춰서 정확하게 바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약을 바르고요, 바로 고데기를 하거나 드라이 같은 스타일링을 하게 되면요, 열 때문에 약물이 휘발되고 분해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약을 쓰시고 나면 30분 이상 정도는 좀 기다렸다가 충분히 마르고 흡수된 이후에 드라이 아니면 고데기 같은 이런 스타일링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끔 탈모 초기 변화를 모르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약을 중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탈모약을 먹는다 또는 탈모약을 바른다라고 했을 때 수치 확 늘어나는 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약을 써보고 들여보고 하면요, 이게 그 효과는 사실 좀 미세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한 3, 4개월 이상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쓰고 효과 없다 판단하시고 중단하시면은 제대로 효과를 못 보시고 오히려 나중에 탈모가 더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이럴 경우 한 3, 4개월 이상은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쓰셨을 때는 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 꾸준하게 써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막 수치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빠지는 양이 좀 준다거나, 또 모발의 굵기가 조금씩 두꺼워진다거나, 아니면 두피의 당김 같은 게 좀 감소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스타일링하고 유지 시간이 좀 더 길어지네, 이러한 것들이 이 약을 썼을 때 좀 볼 수 있는 유익한 효과, 효과가 있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탈모 타입별로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남성형 탈모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남자인데 M자형 이마가 생기고 그리고 정수리 쪽이 휑해진다라고 하시면요, 아마 남성형 탈모일 가능성이 크죠. 보통 이마 넓어졌어요, 모발이 힘이 없어졌어요, 모발이 얇아졌어요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자, 이때는요, 가장 처음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미녹시딜 5%짜리 바르는 약이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병원에 가셔서 피나스테리드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약을 처방받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내가 이 1차 치료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빠르게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아침에는 엘크란을, 저녁에는 미녹시딜처럼 두 가지를 함께 쓰는 것도 방법이고요. 만약에 두피가 나는 좀 예민해서 이런 미녹시딜 제제 썼을 때 되게 두피가 조금 가렵고 따가웠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폼 형태의 제제는 그러한 두피 가려움이나 따가움과 같은 자극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걸 꾸준하게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나는 여자인데 이마선이 크게 뭐 달라지진 않은데 가르마가 넓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모발의 굵기가 머리카락이 빠질 때 보면 되게 얇아지는 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가르마가 갈수록 넓어져요. 전체적으로 숱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좀 얇아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여성형 탈모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 경우에는요. 가장 첫 번째 선택하실 게 앞에서 말씀드린 엘크라넬이죠. 이게 경증 여성형 탈모에 효과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진행이 됐다. 벌써 정수리가 막 넓어지는 게 눈에 훤히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요. 한 가지만 쓰시는 것보다는 아침에 엘크라넬 쓰고 저녁에 미녹시딜 액상으로 된 거. 이때는 3%짜리 쓰셔야 되죠. 이렇게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3%짜리 미녹시딜 액상으로 된 거 썼을 때 두피가 떡지고 자극이 있다거나 스타일링 할 때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폼 형태의 미녹시딜 성분의 약은 그런 단점이 좀 적기 때문에 그걸로 바꾸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여성형 탈모처럼 보이진 않고 남성형 탈모처럼 보이진 않고 전체적으로 숱이 확 빠지는 것 같고 특히 머리 감을 때 아니면 머리 빗을 때 한 번에 다수 빠지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요. 이게 휴지기 탈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휴지기 탈모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은 스트레스, 출산, 다이어트, 영양 부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인이 있을 때는 먼저 원인 제거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 휴지기 탈모에서는요. 이렇게 바르는 약이 앞에서 말씀드린 약들이 1차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외용제 이렇게 바르는 약을 쓰시면서 과도하게 이게 효과가 있겠지라고 기대하셨다면 그거는 좀 떨어집니다. 그냥 보조적으로 쓸 때는 바르는 약을 함께 쓸 수 있는데요. 원인 교정과 그리고 내가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 영양제로 우선 먹는 게 훨씬 더 휴지기 탈모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남성형 탈모다라고 했을 때는 피나스테리드를 드시면서 이 미녹시딜을 써주시는 게 가장 표준형이고요. 여기에 필요하시다면 엘크라넬을 추가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여성형 탈모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요. 초기엔 엘크라넬, 나중에 좀 진행됐을 때 미녹시딜 추가하시면 훨씬 효과 좋고요. 혹시 끈적임이 좀 불편하다 하면 폼 형태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휴지기 탈모일 때는요. 원인이 뭔지 잘 판단하셔서 원인 교정을 해주시고요. 영양요법이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르는 약들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어떤 형태의 탈모든 간에 나는 두피가 좀 예민해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우선 폼 형태의 미녹시딜 바르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엘크라넬 역시 두피 자극이 적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르는 약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강의 내용에서 소개한 제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엘크라넬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부분에 이렇게 해서 쭉 누르면 약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면 돼요. 내가 문제되는 부위에 발라주시면 되죠. 네, 요거는 미녹시딜 성분의 폼 형태의 약들이에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에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피부 자극이 적어서 조금 평소에 미녹시딜 성분 액상형 썼을 때 피부 자극 있으신 분들, 이렇게 액체가 흘러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뚜껑에 약을 덜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탈모에 바르는 약은 바깥에서 돕는 약이라면 영양제는 안에서 채워주는 전략이죠. 그래서 4편에서는요. 비오틴, 효모, 철분, 아연 같은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영양제 중 진짜 무엇이 실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영양제는 과장인지 근거 기반으로 알려드릴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